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냥 개인적으로 네.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Q&A 시간을 좀 네. 가져보고 싶어서 쉬어가는 타임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궁금했던 것들을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원장님이 어느 환자든 다 치료 가능하신가? 네, 궁금합니다. 정형외과 환자요? 맞습니다.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그다음에 제 능력을 잘 판단해야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일단 정형외과 환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외상 환자, 그다음에 질병이 있어서 온 환자. 이제 골절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정말 심하게 부러지지 않는 한 대부분은 이제 원상복귀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수술은 하지 않지만 골절 수술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골절 수술 같은 거는 웬만큼은 이전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치까지라는 개념은 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슷한 정도의 치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질병에 관해서는 정말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완치까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치료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보통 병원을 가면은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고 이것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치료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랑 치료 이후의 관리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향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꼭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치료를 잘 해도 생활 습관 교정이 안 되면 원상복구로 돼가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 질환이 가장 이제 흔할 텐데 디스크 질환은 사실 치료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유전성이 60%라고 나와 있는데 유전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나머지 40%는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이제 디스크가 올 수도 있는 건데 주사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약 먹으면 좀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좋아지면은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이라 옛날 습관이 나오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뭐 제가 치료를 진짜 잘 해드려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예스다 라고 대답하기는 쉽지는 않고 환자랑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면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제 답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다음 질문 또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원장님은 진료 보고 치료하실 때 치료 종결을 언제쯤 시키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치료 종결이라는 표현이 이제 저희가 오픈 팔로업이라 그래서 많이 좋아졌으면 이제 재방문하시는 날짜를 정해드리지 않는 걸로 정의를 한다면 저희가 이제 바스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픈 통증의 척도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점 만점이 이제 가장 아픈 척도라고 한다면 치료 종결 시점은 뭐 이것도 물론 외상이랑 질병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평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이하로 떨어졌어요 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때는 보통 더 치료를 권유하진 않고 그냥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켜야 될 습관들과 주의해야 될 것만 설명해드리고 치료 종결을 보통 많이 하죠. 근데 가장 애매한 숫자가 이제 뭐 바스 스코어 절반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환자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더 끌어가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 실력인 거죠. 그것도 실력이 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환자분은 이제 저를 못 믿고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포트라 그래서 환자랑 관계가 많이 좋다고 하면은 끌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스 5점 정도로 불편하다고 하면은 그때는 치료 종결을 하진 않고요. 저는 몇 번 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상은 물론 엑스레이로 판단해요. 엑스레이로 뼈가 잘 붙고 뭐 인대 파열도 기능이 좀 돌아오면 딱 결정해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질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엄연하게 따질 만한 스코어가 아까 말씀드린 자가 척도 방향밖에 없어요. 영상에서 보여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환자분의 객관적인 통증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죠. 그럼 다음 질문은 네. 원장님이
진료 보시면서 잘 안 낫는 환자는 어떻게 관리해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고민인 문제인데 잘 안 낫는 환자의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제 능력인 것 같아요. 진단을 잘 못했을 때죠. 특히나 이제 뭐 MRI 같은 특수한 장비가 있다고 해도 근골격계 질환이 MRI로 다 나타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MRI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보통 근육들, 인대들, 뭐 연골들 이런 것까지는 잘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통이라고 하는 질환들은 신경이 이제 뭐 저희가 척수에서 내려와서 장가지를 뻗거든요. 중간에 내려가는 척수 같은 경우는 MRI 보여요. 근데 정말 사지 쪽으로 내려가는 장가지들은 진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인 거예요. 다리가 저려요. 근데 종아리만 저려요. 디스크일 확률은 좀 떨어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혈관 문제일 것 같지도 않아요. 디스크를 또 치료해보면 치료 효과가 안 나요. 그러면 혈관 문제인가를 또 고민해서 혈액순환제를 줘도 또 안 나요. 그러니까 진단을 제가 못하는 경우인 거죠. 일단 잘 안 낫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의사의 역량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고, 두 번째로는 환자의 수능도. 환자분이 이제 의사의 말뿐만 아니고 내가 내 병을 인식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수능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잘 안 낫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낫다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질병이 나은 것과 증상이 좋아진 거는 아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깨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깨 때문에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뭐 충돌증후군은 어깨도 잘해야 되고 뭐 아플 때 안 쓰셔야 되고 스트레칭 중요합니다. 삼박자가 뭐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환자분들은 보통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거든요. 주사 맞고 좋아졌단 말이에요. 환자분은 그걸 나은 걸로 생각해요. 증상만 좋아진 거예요. 증상만.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아파져서 또 오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빨려 들어가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또 그래요. 좋아지니까 안 와요. 근데 이제 좋아진 게 나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들 기준에서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난 아파서 왔기 때문에. 의사가 아픔을 낫게끔 해줬으면 나은 거죠.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증상이 좋아진 거라 질병이 나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의사로서 일을 하다가 괴리감 같은 거 혹시 느끼실 때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괴리감이요? 네. 괴리감은 많이 느끼죠.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듣는 나쁜 소리 들을 때 그때도 이제 괴리감이 오죠. 100이 다 망가졌는데 저는 80점 정도 살려놨으면 저한테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100점이 안 된 20점 마이너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주고 치료했는데 왜 100점이 안 되냐.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지만 뭐 제 능력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의료 자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만들거나 0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현 의료 기술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정말 좀 괴리감 많이 느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고, 물론 제가 의도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환자분이 만족을 못한다고 하면 슬프죠. 슬프지만은 그거에 대한 거를 또 제가 아니다라고 표현은 못하는 자리니까는 그냥 속으로 좀 많이 속상하죠. 그럴 때는. 뭐 그럴 때 괴리감 좀 느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네. 치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환자분이 계실까요? 기억에 남는 환자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는 제가 이제 수련을 받을 때
전공이 1년 차였어요. 전공이 1년 차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뭐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전공이 주 80시간 생기고 뭐 해서 뭐 잠도 자고 이런다고 하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라떼 얘기지만 뭐 그런 걸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공 1년 차 아마 6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행여라는 말 아세요? 행여라는 말은 이제 노숙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노숙자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정말 많이 사망하시고 다쳐서 오시고 뭐 세균 감염에도 취약하고 그러거든요. 행여분이 한 분 오셨었어요. 저희 병원에 입원을. 그래서 발목 수술인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발목 수술을 하고 이제 뭐 교수님들이랑 회진 끝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소독을 다 해야 돼요. 수술 부위를. 소독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 행여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컵라면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너무 힘드니까 힘든 상황에서 컵라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귀에도 안 들어왔는데 무시하고 갔거든요. 그 다음날 하나가 또 넣으셨어요. 컵라면이랑 서울 우유를 그렇게 먹고 싶으시대요. 걷지도 못하시니까 보호자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선한 마음은 아니고 동병상련이 느낀 거예요. 아, 행여분도 우리 노숙자분도 이런 삶을 하고 안 씻고 더럽고 돈 없고 똑같아요. 나랑 상황이. 그런 이제 약간 동병상련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삼각김밥 하나, 서울우유 500ml 큰 거, 그 다음에 참깨라면인가? 컵라면 그렇게 3개를 사서 드렸단 말이에요. 엄청 감사하시는 거예요. 엄청 뭐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지훈 선생님, 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약간 이 뭐 10,000원 안 되는 돈에 이분이 이렇게 나를 감사를 하니 이것도 진짜 이 의사라는 게 꼭 치료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역시 이런 가는 마음이 있으면 인정을 받고 따뜻해지는구나. 근데 그날 제가 가운을 입고 왔었거든요. 거기 지갑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환자가 사라졌어요. 제 지갑 가운 다 들고. 그때 그 배신감이라고 하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참깨라면 먹으면 나는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 지갑은 버리고 가야지, 최소한. 그 돈도 없는 그 지갑, 그 더러운 지갑에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몇 장 있었던 그거를 다 뺏어갔으니 그때 그 환자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잘 살고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얘기 감사하고 다음 네. 시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미안성 정형외과 김지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